네,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래스룸 내의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하게 되면 위쪽 상단에 행아웃 미팅 링크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 링크를 활성화해야만 반드시 학생들과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행아웃 미팅 링크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바로 공개할 건지 혹은 수업할 때만 공개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이 공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선생님들께서 이 행아웃 미팅 링크, 즉 수업 방을 개설하기 전까지는 학생들 스스로 방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개설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수업 시작 5분 전 혹은 10분 전에 미리 개설해 두셔서 학생들이 수업에 더디게 입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화상 수업 플랫폼이 마찬가지지만 이 카메라 사용에 대해서 혹은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허용할 건지 허용하지 않을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 왼쪽 상단의 허용 버튼을 누르시면 선생님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영상 속에 담기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강의 목적상 둘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끈다는 의미, 이 카메라가 꺼져 있다, 마이크가 꺼져 있다는 것은 화면에서 빨간 색깔 버튼이 활성화되었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버튼이 켜져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버튼이 사용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의 프로필 사진만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빨간 버튼을 해제하게 되면 바로 제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 구글 미트에서 학생들을 제어하는 방법, 즉 사용자 관리자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 버튼이라는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모든 학생들을 모두 음소거 시킬 수 있는 모두 음소거 버튼, 그리고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사용자 추가 버튼, 마지막으로 주최자 컨트롤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주로 여기서 주최자 컨트롤 기능과 모두 음소거 기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과 좀 관계없이 마이크를 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수업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 혹은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모두 음소거 기능을 통해서 저는 학생들을 묵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주최자 컨트롤 기능에 보시면 학생들은 화면을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 혹은 채팅 메시지로 가끔 이제 장난을 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지하시기보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수업에 맥이 끊기지 않고 연속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측에 보시면 채팅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채팅하는 기능들을 바로바로 선생님들께서 확인하고 답장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측편에 보시면 세모, 네모,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이 활동 기능이 있습니다. 이 활동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혹은 구입한 구글 플랫폼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구글 에센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기능만 담고 있습니다. 녹화 버튼이 있고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는데요. 다른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서 소그룹이라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기타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필수적인 녹화와 화이트보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녹화 버튼은요, 선생님들께서만 보이게 되고 학생들에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녹화를 할 수 없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녹화를 하겠다라는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생들에게도 지금 이 회의가 녹화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녹화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영상 종료된 후, 화상회의가 종료된 후 1시간 정도 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이트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는 주로 저도 화면에서 필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새 화이트보드 시작이라는 친구를 누르게 되면 구글 젠보드와 연결해서 동시에 협업해서 작업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이 링크가 채팅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선생님께서 개설해 놓으신 온라인 젠보드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스티커 노트를 붙일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필기를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이 화면을 만약에 학생들에게 공유하게 된다면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바로 칠판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좀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화면 공유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기능은 줌, e학스터, EBS 온라인 클래스와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이 밑에 중앙 하단에 있는 발표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내 전체 화면을 공유할 것인지, 어떠한 창을 특정 잡아서 공유하게 될 것인지, 혹은 내가 크롬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다면 크롬의 탭 중에서 한 가지를 공유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 전체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모니터가 여러 개를 사용하실 경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두 번째 모니터에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강의 자료를 듀얼 모니터에 띄워 놓은 경우 모니터 2를 선택하시면 그 전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또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온라인 수업할 때 듀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유 방법인 창 모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컴퓨터에서 열려있는 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혹은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신다거나 혹은 한글 파일로 문서를 만들어 놓고 학습지를 학생들과 공유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창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습터와 다르게 이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창을 내려놓더라도 계속 공유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습지의 내용을 수업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탭인데요. 탭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공유해야 되는 경우 혹은 저처럼 구글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금 제가 열어놓은 탭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이 탭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공유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이 화면이 공유되게 됩니다. 지금 학생들은 내 화면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모든 참여자에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고 밑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학생들에게 실제 송출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지금 선생님 화면 같은 경우에는 부화면으로 전환돼서 우측 하단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카메라 켜기 버튼을 누르시면 선생님 얼굴도 또한 학생들에게 송출되는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기 지금 신호등 모양 같이 보이는 옵션 더보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배경 변경 혹은 레이아웃 변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경 변경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뒤에 환경에 따라서 내가 뒤에 배경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불꽃놀이 배경 혹은 도서관 배경 같은 것을 선택해서 내 뒤를 자동으로 가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은 흐리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기능을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 학급에 있는 3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렉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필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만약에 유선랜 환경에서 선생님들께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미트에서는 4가지 레이아웃을 제공하는데 보통은 자동으로 세팅해 놓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럴 때 이 자동으로 사용해야만 누군가가 화면 공유를 할 경우에 바로 그 화면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화면을 볼 수 있고 혹은 선생님들께서 공유를 하지 않을 때는 학생들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의 전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타일식이라는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 밑에 타일의 크기를 혹은 타일의 개수를 몇 개나 할 거냐 라고 하면 최대 49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들께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발표자에만 초점을 맞춰서 발표하는 사람의 얼굴만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고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되 우측편에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도 같이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이 구글 미트 내용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맡은 신정중학교 홍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